안녕하세요. 구도서관 시청자 여러분, 언니들, 동생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영상인데 오늘 워크숍으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경제 기사랑 부동산 시황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동네 언니들, 동네 동생들, 친한 언니 동생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매일 아침에 2시간씩 투자를 해가지고 공을 들여서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저만 아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여러 사람하고 나누면 그게 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유튜브로 남겨보는 걸로 마음을 정하고 채널의 첫 영상을 게시를 해봅니다. 오늘 2023년 1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아직 빨간 날이에요. 내일까지 빨간 날입니다. 오늘 처음 본 경제 기사는 어제 제가 가족들이랑 아침에 밥 먹으면서 TV 틀어놓고 밥 먹었거든요. 근데 뉴스 보다가 보니까 연합뉴스에 1년 새 20만 명 감원,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 감원 규모, 이런 그 방송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지금 블로그에 정리한 것처럼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음속으로 내일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지 라고 이제 딱 기억을 해뒀다가 지금 이렇게 포스팅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아마존도 18,000명 지금 감원을 했고, 페이스북도 11,000명, 마이크로소프트도 10,000명, 트위터도 이게 3,700명 직원 절반이구나. 와, 대박인데? 절반을 감원을 했다니까 고용 자른 거죠. 잘랐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사를 저는 거의 매일 아침에 이제 매일경제에 가서 기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요런 오죽했으면 커피머신, 주방집기도 경매에 내놓은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여기 로고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로고, 트위터 로고가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트위터가 매출액이 90%가 광고인 회사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광고인 회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나서 광고주 500군데가 바로 이탈했다고 하더라고요. 광고가 주수입인데 광고주가 다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래서 현재 하루 광고 매출이 작년 대비 40%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큰 기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40% 많이 깎였네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내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월급 근근히 300만 원 받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180만 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트위터 입장에서도 올해 23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 다 세워놓고 계약도 다 해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수입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 그러면 해야 하는 것들, 약속해둔 것들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온 거거든요. 엄청난 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내 월급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여담인데, 일론 머스크가 요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생돈, 현금을 다 들여서 자기 돈을 꽉 들여가지고 트위터를 산 게 아니라 대출을 16조 원을 끼고 트위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트위터 명의로 빚이 16조 원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빚이 늘어났다는 거는 요 늘어난 빚에 대한 이자도 아마 다 같이 가지고 트위터를 인수를 했을 텐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22년 한 해 내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 빚에 해당되는 이자도 지금 1분 1초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좀 우리 인근에도 주변에도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대출을 많이 내서 이것저것을 하신 분들이 그게 이제 변동금리이다 보니까 금리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게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를 주변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트위터도 지금 개인으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 주방 집기도 경매에 내놓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매일경제에 기사 하나 더 제가 봤는데 글로벌이라는 글자 들어가고 감원이라고 치니까 요 기사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 줄였다, 메타도 줄인다, 어디도 줄인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곳들도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줄여서 좀 전체적으로 고정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언급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 세일즈포스라는 데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이어가지고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보지 않으세요? 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네이버랑 나무위키에 찾아봤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요 밑에 요 부분이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미지인데 요거 누르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지금 성공하십시오. 요 표현 뭔가 약간 영어를 직역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어서 아직 뭔가 한국인의 손때가 덜 묻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하단에 가니까 요렇게 글로벌 넘버원 CRM 솔루션 기업 세일즈포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증권 정보 네이버의 세일즈포스라고 치고 밑으로 좀 내리면 증권 정보가 나오는데 22년 연초에 미국이 계속 1년 내내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주가가 거의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로 쫙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아마 4월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빠진, 지금이 조금 더 빠졌다가 살짝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2008년부터 세일즈포스가 진출을 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 왜 처음 들어봤지? 진짜 한국 영업 문화가 다소 보수적이어가지고 세일즈포스의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엑셀이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회사에서 이것저것 뭐 데이터 작업하고 뭐 관리하고 할 때 거의 엑셀을 사용을 하지 다른 거를 저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한국의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회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엑셀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경쟁 지금 이 세일즈포스가 한국에 정착하고 확산이 되는 데에 좀 제일 어려움이 이 엑셀이 너무 상용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CR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CRM 정확한 뜻을 저도 알고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한마디로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이 고객이 한번 사서 썼는데 이거를 이 고객이 평생 우리 기업의 고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언제 주문하는지, 몇 개를 주문하는지, 또 언제는 왜 주문을 안 하는지,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문을 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것을 진단도 해주고 진단한 거를 가지고 당신네 회사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를 신경을 쓰셔야 해요 라는 피드백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그런 서비스가 거의 우리나라 카톡 수준으로 있다고 하면 그거를 안 쓸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그런 고객 관리를 한 번 고객이 평생 고객이 되게 하는 그런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것 같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것들로 고객사들을 늘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엑셀이라는 거죠. 엑셀로 수치화해서 관리를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유료의 시스템을 쓸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아직은 좀 한국 시장에서는 짙다. 그런 경향성이 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기사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여기 근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기가 2020년 12월에 슬랙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슬랙은 저도 이름을 들어본 회사거든요. 세계 최대의 기업용 업무 메시지 서비스인데 이 슬랙을 가지고 일정 관리도 하고 팀원들 간에 서로의 그 어떤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친구들 중에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들이나 일반 좀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보니까 이거 슬랙을 거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 광고는 슬랙 광고는 저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다 몇 번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슬랙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대할인 바겐세일 기간이다.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오늘 보고자 한 거는 이런 세일즈포스라는 기업도 1만 명의 직원을 작년이랑 올해 합쳐가지고 잘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회사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완전 쥐어짜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개인이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랑 정말 다르지 않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 지역적인 것도 월화수목금 매일 한 군데 정도씩 그냥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찍어서 보는데 보통 저는 그 주에 아니면은 최근에 약속 때문에 갔던 곳 내가 가로수길을 약속 때문에 갔다. 그러면 가로수길을 지역 공부를 하고 내가 어디에 뭘 사야 돼가지고 서촌에 갔다. 그러면 서촌을 봐요. 서촌을 보고 어디에 사는 다른 데 사는 기흥역에 사는 친구가 나한테 카톡을 줘서 그 친구랑 한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기흥역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놈만 걸려라 약간 그렇게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요즘에 작년부터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올해에도 지금 아주 유수한 석박사들이 다 끌어모여가지고 연초에 미국에서 세계 경제학 학회하는데 거기에서도 올해 경제 안 좋다 얘기를 다 입을 모아 하더라고요. 23년에도 좋지 않겠구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는 투자하기에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투자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게 다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시기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돈을 모으는데도 좋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각 가게마다 가계 빚이 다 있는 상황이고 변동금리로 또는 신용대출로 있는 경우에는 금리 영향을 거의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돈 모으기에도 사실 좋지 않고 투자하기에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이 2023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또 그 조그마한 나라 안에서도 어느 한 군데 지역을 아주 미시적으로 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루의 커리큘럼으로 이게 짜여 있지 않으면 이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의 커리큘럼으로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워크숍에서 이걸 짜놨기 때문에 마음을 저도 고쳐먹고 간단하게라도 둘러보고 기록을 해두기로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무한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나를 잘 잡아가지고 다시 책상 앞으로 붙들고 와야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에 그 회사에서 친한 선배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문역에 보면은 영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영천시장인데 영천시장 안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먹었어요. 근데 영천시장 3호선이 이쯤에 있거든요. 지금 지도에서는 안 나와있는데 3호선이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교차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3번 출구에서 건너서 요리로 딱 건너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요리로 건너와서 영천시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밥을 먹었죠. 밥을 먹었는데 근데 여기로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막 엄청 높게 시반지 그냥 이제 펜스인지 그런 게 쳐져 있고 막 천막 같은 걸로 엄청 많이 이게 막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무슨 공사하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다 보니까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느라고 그걸 쳐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서대문 영천 반도 유보라 아파트 2024년 5월 예정 199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도 유보라라는 브랜드의 아파트가 생기는구나. 근데 독립문역이 여기서 많이 가깝거든요. 건너 그러면 바로 독립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대수가 많지는 않고 이 뒤는 시장이고 하니까 애기 키우기에는 막 그다지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광화문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지어지는지는 이제 또 좀 봐야죠. 시장도 옆에 있고 지하철 바로 옆에 있고 그러면 엄청 좋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3호선 라인 조금 더 위로 가니까 무학재역에 서대문 푸르지오 재건축 단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려는 아파트 단지인지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10월 작년 10월 맞나? 작년 10월에 문을 연 사용 시행 인가를 받은 따끈따끈한 아파트예요. 그럼 10월, 11월, 12월, 1월 지금 4개월 된 아파트입니다. 4개월 된 아파트. 완전 새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방삼, 화이, 남향이 11억 원 하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지금 바로 뒤에 보면은 인왕산이거든요. 인왕산이란다. 안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쪽 라인에 사시는 분들은 방향이 잘 걸리면 요 안산 뷰가 바로 보인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단점은 여기가 학원가가 없어요. 학원가. 그래서 학원가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 여기가 학원이 없는 건 아닌데 학원가가 없습니다. 학원가라고 하면 많을 때는 200여 곳 정도 되는 학원이 한 섹터 안에 완전 집중 포화되는 그런 곳을 학원가라고 하거든요. 학군지인 경우에 학원가를 반드시 끼고 있어서 그런 곳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더 좋았을 텐데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이곳은 학원가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알리알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이트에서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별표돼 있는 거 있는데 요 별표돼 있는 게 알리알리라는 사이트는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라고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똘똘한 아파트 대장이라기보다는 똘똘한 아파트를 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요 메뉴의 숫자, 요 숫자가 평당가거든요. 평당가를 보면은 또 홍대 센트럴 아이파크가 평당가는 또 제일 높아요. 이 인근에서 보면. 근데 호객노노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왕관 표시돼 있는 거, 요게 대장 아파트거든요. 호객노노는 센트럴 아이파크보다 여기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여기를 조금 더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 근데 이 거실뷰 진짜 너무 살고 싶은, 사실 거실 폭도 이 정도면 너무 좋죠. 이 정도면 딱 좋죠. 넓은 건 아니지만 살만하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 미디어,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여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조금 학습의 내용을 듣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오늘은 이거를 봤다, 이거를 보고 느낀 점, 뭐 깨달은 점, 얻어가는 내용은 어떤 거다라는 거를 남기는 그런 코너거든요. 오늘 본 미디어는 이연님 캐나다 영상인데, 이연이라고 하는 유튜버이자 이제 아티스트 분이 있으시고,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이분 영상을 틈틈이 보면서 되게 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지난 5년간 정말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특히 2022년은 거기에다가 살짝 무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연재하는 웹툰까지 9개월을 연재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5년 만에 다시 휴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휴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휴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 쓸모없어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집에 막 남편은 그게 아닐 텐데, 내가 빨리 저 사람 앞에서도 내 쓸모를 증명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제 스스로의 압박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1년의 상황들이 진짜 사람을 많이 지치고 피곤하게 했는데, 이연님이 캐나다로 한 달 정도 여행을 지금 가 있으시면서 편집을 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지금 올리는 중이신데, 이 영상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고,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 쉰다 이런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여행을 혼자서든 아니면 좀 조용한 친구랑 같이 가는 거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하게 됐어요.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돼요. 기계도 24시간 돌리지 않고 매일매일 돌리지 않기 때문에 기계도 쉬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인데 사이사이에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의 세금 정보, 마지막은 세금 정보로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저는 바로 직전까지 월급 소득자이기도 하고 해서 회사에서 세금을 떼갈 것들은 알아서 다 떼가고, 회사에서 직접 떼지 않고 제가 내야 되는 것들은 고지서로 날라오고 어플로 날라오고, 서울시 세금톡 이런 거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고 하는데, 세금 폭탄으로, 그러니까 세금 폭탄인 경우를 내가 알아야 폭탄인 경우를 피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세금 폭탄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빚이 4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일본이 빚이 1경 정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일본은 자기네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나라 망할까봐 빚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미국도 요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실 모든 나라가 다 빚을 지고 있는데 저는 왜 미국은 빚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일 강한 나라여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빚이 없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근데 여기 보면은 미국은 이제 부채를 한도를 올리려면은 그걸 법으로 뭔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지정할 때 의회에서 그거를 같이 결정을 해줘야 부채 한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공화당에서 지금 부채도 너무 많다, 절대 못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기존 부채와 이자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는 또 빚을 내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요 기사 안에 나오거든요. 요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개인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카드에 돈 꺼내서 쓰고 그걸로 카드 돌려막기 하고 또 다른 카드 발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빌려 쓰고 그거를 또 다른 거를 발급을 해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파산 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 문구를 보니까 미국이 돌려막기를 하는구나, 개인으로 치면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런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세금 폭탄으로 검색을 하다가. 오늘의 새벽 공부는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들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녹음을 하는 중이고,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책에 보면 앞쪽에 경제 용어에 관한 파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 정도의 경제 용어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경제 금융 용어 700개를 선정을 해서 이거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무료로 PDF로 풀어놨어요. 설명하는 거를 용어 말해놓고 그 밑에 이 용어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한 거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는 용어가 진짜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정말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깝게 보면은 내 친구들, 내 동생들, 아는 동생들, 친동생도 그렇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 오빠들도 이거를 모르시는, 이런 매일매일 필요한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나도 물론 모르는 사람이지만 진짜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당하잖아요.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당한다는 이 표현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유튜버, 경익남 유튜버님께서도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2023년 경제를 전망하는 그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 표현이에요.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버는 거, 모으는 거, 쓰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내가 내 돈을 지키는 거를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는 척만 했지. 어떤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도 완전 초짜인데 막 아는 척해.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나라도 어차피 나는 이 공부를 하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기록도 여기에다가 하고, 기록한 거를 또 틈틈이 요즘은 이렇게 오디오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유튜브로. 그래서 유튜브로 내가 이거를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짧게 내가 정리했는 블로그를 보면서 리뷰를 해 놓으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부족한 내용이지만 큰 흐름을 아는데 정말 단축키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씩 한 땀 한 땀 파고 들어가 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오늘 조금 길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공부한 것도 오늘과 비슷한 방식으로 유튜브로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